이제 고려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외침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고려인들의 육식 문화가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고려 사람들은요, 이제 몽골한테 원나라한테 지배를 받는 동안 고려 사람들이 몽골인들한테 소를 어떻게 도축하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왔어요. 고려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맹물에 이제 고기를 삶아 먹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 고려 사람들도 한번 그렇게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몽골에서는 주로 이제 양을 많이 키웠어요. 이 양을 많이 키워서 양고기를 이제 맹물에 삶아 먹는 게 되게 많았는데, 고려에서는 양을 잘 키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주 키우는 농사에 많이 쓰는 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탕이에요. 탕. 그래서 설렁탕이나 곰탕의 원조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공탕이라는 게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대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탕 하면 사실 국밥이 떠오르고, 국밥이 떠오르면 순대국밥이 떠오르는데, 이 탕뿐만 아니라 순대 있죠. 소의 창자를 활용한 음식 문화들도 몽골을 통해서 이때 전래가 돼서 이때부터 우리가 순대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순대를 지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요, 이제 비교적 육식이 보다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고려 후기에 육식을 알게 된 고려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 맛을 알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육식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어닥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가 정말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의 노동력을 대신하려면 뭐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도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소를 도축하는 백정들을 그 도성 밖으로 옮기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의 도축을 엄하게 금지했어요. 백정들을 밖으로 옮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소고기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점점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를 심지어 훔쳐가지고 도축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대중들에게 알려진 세종대왕은 우리가 없으면 밥상을 사버리는 건 이덕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종이 엄하게 소를 도축하는 걸 그랬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놀랍네요. 세상에 백성들은 그러고 본인 혼자서만 즐기고 놀았다는 건가요? 아니, 세종 특징상 자기도 안 먹었겠죠. 네, 세종이면 자기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네.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면서. 아니에요. 실제로 가뭄일 때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유언으로 나이가 죽으면 얘가 고기를 끊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얘 고기 먹게 해라. 뭐 이렇게 정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었을까? 특히 왕한테 올리는 고기 중에서 소고기도 많이 중요한 건데 그걸 안 먹었을까? 사실 그 내막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궁녀들이 막 전하 이거 소고기가 아니면 사실 돼지고기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올릴 수도 있고, 왕도 딱 봐도 이거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인데 이건 돼지고기로구나 하고 냠냠냠 했을 수도 있고, 얼마요 이상격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밑에 깔았을 수도 있어요. 상추나 이런 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세종보다도 정말 소고기 하면은 진짜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좋아했던 국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은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폭군 연산군의 이면에는 소고기 애호가라는 면모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소고기 애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폭군 같은 면모가 많이 보이긴 해요. 당시 조선은 농사를 위해서 궁중 잔치에서 소고기를 못 쓰게 했었어요. 근데 연산군은요, 야, 잔치는 특별한 날이니까 모든 잔치는 소고기를 써야 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으로 연향, 그러니까 궁중잔치뿐만 아니라 궁녀한테 음식을 내려줄 때도 그냥 소고기를 쾌척을 했다고 해요. 소고기 너도 먹어라, 나도 먹으니까. 그래서 연산군은 날마다 소를 10마리씩 잡았고요. 그리고 수라상에 소고기를 진상할 때는 한양에서 가까운 도에서는 생고기로 진상을 하게끔 하고, 먼 도에서는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포를 만들어서 진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왕은 우금령을 내려도 그냥 고기를 계속 먹었어요. 근데 양반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양반들에게도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금령을 어긴 양반들은요, 대개 형벌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죄를 속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우야담이라는 곳에서 김계우라는 사람은요, 한 달에 소를 6마리를 먹었대요. 숙종 때 병사 1만 3천 명을 위해서 소를 32마리를 갖다 줬는데 얘는 혼자 한 달에 소를 6마리를 먹은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성균관 유생들한테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먹게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우금령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균관이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반촌이라고 하잖아요. 성균관 주변을 반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반촌의 백정들이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나오고요. 네. 그리고 유생들이 사실 좀 재밌는 게 출석을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지 반점이 지키면서 출석이 인정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성균관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내뛰거든요. 네? 소고기를 잡았는데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줬다는 건 아니고 성균관에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지 소고기를 준다라고는 안 했어요. 지금이나 학식은 네. 맛이 없군요. 근데 이제 왜 왕도 양반도 백성들도 할 거 없이 이렇게 이 소고기를 좋아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소고기가 정말 맛있어서인데 이게 또 19세기 일본에서도 그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언급이 되는데 일본에서 19세기에 출간된 조선 정토시밀기라는 곳에서는요. 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었던 가토기요 마사가 함경도에서 조선의 두 왕자를 잡잖아요. 임해군이랑 순하군을 잡았을 때 어떤 한 궁녀가 목에 쇠고기 육포를 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약간 패션 아이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쇠고기 육포를 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조선 정토 시밀기에서는 조선의 소고기를 정말 극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소고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고기 하면 역시 조선이지 이런 느낌으로 맛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맛이 좋으려면 그만큼 많이 먹고 많이 요리를 해봐야 아는데 이 소고기에 대한 조상님들의 애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소고기가 으뜸일만 하죠. 일본에서는 그 불교 때문에 아마 소를 잘 안 잡았을 테니까요.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의 소고기에 대해서 일본이 극찬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청한영 선생님이 되게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요? 예.